TV 똥덩이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는 민동필이고요. 오늘 이번 주제는 2024년 첫 방송인데 주제를 제가 뭘로 잡았냐면 마약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나 할 게 있어서요. 요것만 소개하고 바로 마약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펀더드 저널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 예전에는 네이버가 아이디가 인증이 안 돼 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이제 좀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일단 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이 월간지에 제 글이 하나 이제 실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매 관련 소책자. 요거는 이제 치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실제 좀 긴 책자로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그 그거 만드는 중에 이제 요약본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무료로 배포하고자 해서 해놓은 그 이 소책자입니다. 제가 같이 그 작업하는 분이 레이첼님이라고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같이 그 계획하고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치매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료는 모아졌고 쓰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여기 지금 올려놓은 짧은 이 저기 소책자에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이제 예방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도 이제 그 같이 이제 집어넣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제 저널이 펀더드 저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주소 나와 있는 거 있죠?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조금 해 놓겠습니다. 펀더드 저널 여기에다가 찾아가셔 가지고 스크롤 다운 하다 보면은 이제 치매에 대한 책자를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마약. 마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그 배우 누구죠? 이선균이라고 하는 분이 자살을 했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사람이 제가 자살이라고 하는 그 이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비슷한 제목으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잖아요. 조금 얼마 전에. 뭐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살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죠. 갈 곳이 더 이상 없이 다 막혀버린 상태가 되면은 사실상 정신적으로 갇혀지게 되면은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제가 볼 때 이 경우 같은 경우 배우 이성균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걸로 보여요. 네, 물론 가족들은 들어줬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게 이제 특히 그 조사 받을 때 그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이런 말을 종종 하거든요. 이게 법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완전히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단정을 지어 놓고 이미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이제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이 사람을 자꾸 몰아붙이면서 그 얘기를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증거가 확실하게 있었으면 뭐 이 사람이 스스로 마약을 했다라든가 이런 증거가 확실하게 있었으면 사실 그 이 증거를 내놓고 "야 이런데 네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봐."라고 하면은 그러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뚜렷한 증거가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만 의존을 해 가지고 사람을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지자고 본다면은 무죄라고 간주하는 유죄가 확정이 될 때까지 무죄라고 간주하는 그 과정 속에 사실상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인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는 제가 TV 똥똥이를 좀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올렸는데 그러지 않고 시간이 돼서 주제가 있을 때마다 인제 자주 제가 올리도록 하는데 대신에 이제 좀 짧게 짧게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전처럼 좀 길게는 안 하고요. 짧게 만들려고 해서 일단 핵심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마약을 왜 할까?'라고 하는 거죠. '왜 할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게 즐거움을 주거나 그쵸? 즐거움 또는 내가 쉬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그 쉬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용도 이런 것들로 쓰이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 주는 역할도 하고 바로 이러한 형태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인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마약의 종류는 마약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인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약의 종류는 그냥 딱 하나로 그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마약으로만 딱 정해 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제 한 가지 생각을 해 봐야죠. 마약이 그러면은 어떤 역할을 하길래 왜 즐거움을 주고 그리고 괴로움 같은 거를 잊을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고 뭐 통증 같은 것도 많이 인제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용도로 쓰일까?'라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이유를 찾아보면 이거는 신경세포의 작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신경세포가 이게 인제 제가 가끔 인제 공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써먹는 거지만 신경세포는 예를 들어서 이게 1번 신경세포고 이게 2번 신경세포다라고 한다면요. 이 신경세포와 세포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세포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으려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게 뭐를 뜻하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육세포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호가 전달이 돼서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오르가나이즈가 돼서 이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데 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게 근육이에요. 모든 세포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그런데 유독 신경세포만큼은 이게 둘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정보를 주고받으려 그러면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던져서 예를 들면 이제 야구공 같은 거죠. 야구공 같은 거를 던져서 1 번이 던지면 2 번이 받아서 그 신호를 다시 3 번에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계속 야구공 같은 것을 던져 가면서 서로 신호를 교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이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뭐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경 전달 물질을 활발하게 생성을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인제 신경 전달 물질 역할을 하는 걸 마약으로 인제 놓고 본다면 마약이 들어감으로써 이 둘 사이가 말 그대로 강하게 연결이 확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래서 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 영감이 떠오르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 것이 두뇌에 사용하지 않던 부분들까지도 모든 신경세포를 하나로 확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두뇌 활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죠. 그런데 인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약이 쪼끔이라도 양이 넘쳐 들어가기 시작하면 환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내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괜찮은데 약이 쪼금이라도 이게 좀 용량이 초과된다 그러면 이게 환각 증세서부터 인제 별의별 이런 두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자면은 이게 기분도 좋게 하고 삶의 고통도 잊게 만들고 거기다가 통증도 없애주고 그러면서 또 그 재미있는 이런 두뇌에서의 벌어지는 현상들도 막 나타나고 그러면 '마약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실제로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그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에 좀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겁게 한다? 활발하게 해서 즐겁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그 제품보다도 가치가 확 높아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가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마약을 해 가지고 마약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마약상들이 마약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정부를 전복을 시킬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부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하 음성적인 그런 상태에서 돈이 오고 가는 것들이거든요. 매춘이라든가 또는 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제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돈이 그쪽에 몰리면은 정부는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요. 자, 그거는 인제 뭐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영향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영향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활발해지니까 이 사람은 말 그대로 훅값 된다 그러죠. 거기에 인제 중독이 돼 가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도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날 술이 깰 때쯤 되면 머리 아프고 막 이런 경우, 많이 마시는 경우는 인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마약이 약 기운이 떨어질 때 어떨까요? 한편으로 즐거움을 얻고 그래서 행복했다면, 그 순간이 행복에 취해 있었다면, 마약이 떨어지는 순간은 정반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약 기운이 떨어질 때는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즐거움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행복했던 게 이 불행과 이 지금 견뎌야 할 삶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고통으로 2배 이상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더 마약을 쫓아야 돼요. 왜? 나 스스로가 이 두뇌를 사용을 활발하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약의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마약이 약의 기운이 떨어질 때 일단 두려움도 생기고 극심한 공포, 사람들은 인제 공포가 이게 뭐 귀신이나 이런 대상에서 오는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증명이 된 존재가 아니죠.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귀신은 환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귀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환각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제 마약을 통해서만 환각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일상생활에서 두뇌 활동이 이렇게 억눌려지면, 그러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귀신을 본다든가 이런 환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환청도 들리고요. 그 이야기는 뭐 후에 다른 그 기회가 있을 때 인제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은 마약에 대한 이야기니까 마약에만 인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러면은 내가 활발하게 두뇌 활동을 못해서 두뇌 활동을 보조해 주는 약을 집어넣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약이 약 기운이 떨어질 때가 되면 극심한 공포라든가 이런 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만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인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야구공에 비유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야구공도 내가 자꾸 많은 공이 계속 와서 나의 손에 부딪히다 보면 아무리 글러브를 껴 가지고 이걸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할수록 손에 굳은 살이나 이런 게 박히겠죠. 왜 이 바늘로 한 군데만 계속 자극을 하면 굳은 살이 박혀서 더 이상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생기듯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야구공이 자꾸 날아오니까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젠 통증을 못 느낍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야구공이 외부에서 약물을 넣어 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몸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구공을 받을 수 있는 글러브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이 많아지니까 이 약들이 날라올 때 나는 글러브는 하나인데 날라오는 공은 많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사방을 가서 두들기겠죠. 예.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에 세포들이 자기가 살고자 벽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쌓는다는 얘기는 방어 기전이죠. 그러니까 굳은 살을 자꾸 이렇게 쌓아 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로 마약 10개 정도로 가 가지고선 집어넣어서 해서 기분도 좋고 활발하게 두뇌가 활동을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10 개로 안 먹혀요. 그러면은 이제 늘려야죠. 100 개로 늘리고 100 개로 안 먹혀요. 그럼 또 1000 개로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약의 그 약물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게 세포들이 서로 더 이상 의사소통을 안 하겠다고 말 그대로 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뇌만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두뇌 세포만 점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근육 자체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끔 보면은 이 캐나다 여기 BC주 이 저희 이 밴쿠버 지역에 사시는 분들 메이플 리지나 아니면 밴쿠버 그 헤이스팅 스트리트 있는데 그 가시다 보면은 종종 보시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 어떻게 가죠? 몸이 이렇게 딱 근육이 완전히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고개도 이렇게 반쯤 숙인 상태에서 이 좀 좀비처럼 이렇게 움직임에 힘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왜? 몸 전체 신경에 있는 그런 신경계들이 작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못하니까 점점점 이게 몸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비처럼 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심장이 뛰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의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숨은 계속 쉬잖아요. 심장도 계속 뛰고요. 이것들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는 것도 신경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약의 양이 늘어나서 근육 전체가 통제가 안 되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신경계들이 심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제하던 것들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를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왜 벽돌이 있는데 벽돌을 끼리 있으면 중간에 시멘트가 있어서 얘네들을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시멘트들이 없이 벽돌끼리만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그냥 한번 훅 밀면은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계 전체가 한 번에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네. 말 그대로 심장도 멈추고 기능을 못 하고 숨 쉬는 것도 기능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이웃 중에 한 사람이 한 1년 반 정도 전에 실제 마약 오버도스라 그러죠. 약물 중독을 해서 죽었는데 그 친구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마약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물을 너무 넣어 가지고 죽은 거예요. 왜? 기존에 있었던 약물로는 안 되니까 강도가 점점 세지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신경계가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한번 보세요. 약물이 점점 들어가면서 두뇌 자체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도 있지만 두뇌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에 심장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아 가지고 결국은 근육 전체가 신경계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질까?'라고 아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행복. 그리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예요. 삶의 즐거움. 이 얘기를 거꾸로 하자면 무슨 얘기죠? 삶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마약에 손을 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물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할 때가 내가 원치 않았는데 길바닥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 때문에 마약에 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주로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즐거움과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그 순간 마약에 취해 있는 순간의 그 즐거움. 그 얘기는 뭘까요? 삶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인간 마약을 하고 저거는' 물론 범죄죠. 범죄이긴 하지만 근데 이런 생각을 왜 안 해 보시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괴롭고 힘들면 마약에 손을 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댈 때는
그 삶의 절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절규가 뭐냐? '나 지금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나 좀 어떻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인제 여러분들 인제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행복과 즐거움을 쫓아서 가는 삶은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지 한 장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약 중독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그래서 인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에서 보면은 행복을 얻는데 그죠? 이 행복과 즐거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 행복과 즐거움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그 노력의 보답으로 공연을 하든 뭐를 하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니까 내가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이 뭔가를 새로운 거를 계속 만들어서 내가 뭔가를 찾아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즐거움을 다른 데서 찾게 되는데 그게 마약인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더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뭔가를 성취를 함으로써 즐거움이 있으니까 마약에 손을 댈 수도 있을 확률 괴로움이 계속 인제 힘들고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그러면 마약에 손을 댈 수도 있지만 일반인은 더 쉽게 마약에 빠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공연을 하는데 이쪽은 가수예요. 가수가 자기가 몇 개월 동안 노력한 거를 놓고 공연을 하고 있고 이쪽은 관객이에요. 관객들은 여기서 가수는 행복을 느껴요. 즐거움을 느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있죠?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 속에 들어간 노력이 들어가요. 적어도. 근데 관객은 어떨까요? 가수가 노래를 해 주니까 수동적으로 즐거워해요. 수동적으로. 수동적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스포츠를 그 경기를 관람하면서 또는 공연에 가서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서 들뛰면서 악 소리 지르면서 와 환호하는 사람들 가수나 운동선수들이 즐겁게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신적 노예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정신적 노예. 그래서 가수들에게 열광하면서 뭐도 갖다 바치고 운동선수들에게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뒤집어지고 그러죠. 예. 정신적인 노예화돼 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위험도가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를 즐거워해 주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마약이 살짝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마약에 푹 빠져요. 도박에 도박이 들어오잖아요. 도박에 푹 빠져요. 게임 같은 거 주어지잖아요. 게임에 푹 빠져요. 왜?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그런 거를 통해서 마약과 도박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 속에서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는 가수하고 지금 뭐죠? 그 운동선수들만 얘기했죠? 예. 예능인들만 얘기를 했죠? 아니에요.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한번 넣어 볼까요?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행복도 가르쳐 줄 수 가르 배워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단체에 와 가지고 하면 너희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어. 이 사람이 행복하는 삶을 가르쳐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도 있죠.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단체로 와."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단체에 좀비처럼 끌려가면서 '아 그래 이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졌어.'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적인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제 싫은 소리 하잖아요. 앞서 나가서 싸우면서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죠. 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쪽으로 가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렇게 가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도박, 한순간에 종이 한 장 차이인 도박, 마약, 어떤 형태든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게임, 이런 것에 딱 노출이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의 삶은 다시 이쪽으로 추락을 합니다. 곤두박질칩니다. 왜? 여기는 내가 스스로 하다못해 가수들처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쳐 주는 것을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행복하다고 느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것보다 더 강력한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발이 싹 빠지는 순간 휙가닥 가버립니다. 사이비 종교도 여기 들어가요. 사회에서 보는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에 있었던 공부나 그 공부, 교육, 지식을 가르치죠.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 예, 이런 교육들이 도박, 마약, 게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순간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도박에 노출되는 순간, 그리고 그 게임에 노출되는 순간 이 삶 자체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안고 있는 교육을 받아오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배우 이성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욕해야 될 이유도 없겠죠. 예. 마약을 했다 그러면서 "저놈 마약에 취한 놈이네." 막 이래 가면서 걔를 "응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인신공격을 해야 될 이유도 없죠. 왜?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미 이 안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본다면 그러면은 결국은 마약했다는 사람들 "쟤는 마약에 의심간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뇌를 내가 능동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두뇌를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세상에 이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 방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익혀가는 것. 그거는 이제 제가 제공하는 이 공부 방 제가 정리하고 제공하는 공부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제가 딱 한 명 제가 본 중에 그나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한 명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인제 마이클 샌델,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인데 이 사람도 역시나 자기가 가르쳐 주는 이 사람이 제시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끄는 대로 학생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갇혀 있기 때문에 이쪽도 도박이나 마약 이런 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생각은 쪼금 할 수 있는 정도로 가르치기는 하는데 결론은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벗어나는 방법도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두뇌를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 2024년 1월 첫 번째 인제 방송은요. 마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 일 주일에 한 번이든 어떤 때는 일 주일에 두 번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한 달에 한 번이 이상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나 날짜 이런 거를 정해 놓고 하진 않고요. 제가 인제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번에 마약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